한국과 중국의 게임 산업의 어떤 협력의 시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게임 한중의 산업 간 관계에 있어서 게임 산업은 굉장히 좀 특이한 유니크한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또 제조업들이 일방적으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미국, 뭐 유럽의 기업들도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제조 공장을 세우거나 상품을 수출해서 그 상품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어떤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게임은 한국이 개발한 제품을 중국의 퍼블리셔가 중국 내 서비스를 담당을 했던, 그리고 한국의 게임을 가지고 오늘날의 중국의 메이저 게임사들의 어떤 기반이 다져졌던 그런 대단히 어떤 유니크한 산업입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저 초기에 2000년대 중반 뭐 이전에는 샨다라는 게임 회사가 중국에 있었습니다만, 그 회사는 미래의 전술 2라는 하나의 게임으로 미국 나스닥에 입성을 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게임 개발과 서비스의 노하우를 중국 기업이 흡수를 해서 결국에는 즉 한국의 게임 산업의 어떤 개발과 퍼블리싱의 모델을 롤 모델로 해서 중국이 게임 산업이 성장을 해왔던,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는 것은 텐센트가 한국의 두 개의 게임, 크로스파이어와 던전 앤 파이터라는 두 개의 게임으로 오늘날의 텐센트를 이룩하게 된 기반을 다졌다는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협력 관계, 게임 산업에서의 협력 관계, 그리고 양국에 있어서의 게임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어떤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한국과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게임 산업은 결국은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미국과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을 역전시켰다는, 특히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주도권과 패권을 뒤흔들어 놨다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특산업적 또는 우리가 역사적 또는 문명사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양국 간의 게임 산업의 공통점을 보면, 조금 전에도 이제 임 대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은 골드러시의 마켓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중국 시장을 볼 때 좀 조심해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해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부터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장 이제 양국 간의 현재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러한 점들을 몇 가지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과점화의 현상입니다. 두 가지 사실 맞물려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즉 과점화라는 것은 한국의 3N사로 불리우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이 시장 점유율의 56%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 이건 중국에서도 똑같이 관찰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텐센트하고 네디지가 시장 점유율을 60% 점유율을 전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두 개의 또는 세 개의 회사가 어떤 과점적 또는 독과점적 파워를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의 개발사들이 그 나머지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이제 분배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다는 걸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기반의 어떤 게임, 즉 모바일 게임 기반의 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점, 나쁜 점, 뭐 양쪽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도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가 극히 소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하고 사실 똑같은 비슷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에게는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일부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검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좋은 게임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즉 대작을 개발하는 게임사가 거의 뭐 소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혁신의 정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점화 현상하고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어떤 출현,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아직 중국 시장보다는 아직도 이제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배틀그라운드하고 검은 사막이라는 하나의 훌륭한 작품을 지금 냈고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도 현재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장르의 개척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게임들은 중국 내에서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건 또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하나의 특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양국의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한 또는 게임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던 눈 건강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가 과거에 문화부에서 선전부로 이관이 됐고, 중국에서는 게임이 선전부로 갔던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전부가 산업을 관리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선전부가 게임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게임을 하나의 선전 매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큰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논란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질병 코드 등등에서 게임의 즉 일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비난과 정치적인 어떤 압력들이 강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공교롭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중국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어떤 압력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들자면 e스포츠에 대한, 즉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에 대한 붐업이 양국에서는 한국은 이미 과거에 e스포츠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붐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e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한국도 또는 그 중국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회 요인을 생각을 하면 하나는 결국 해외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해외 시장에 대한 욕구 또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시도가 대단히 많아졌었습니다. 일찍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그 완미시공은 2005년부터가 해외 시장에 이미 퍼펙트 월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완미세계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진출을 시작을 했었고,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 게임이 가는 곳마다 완미시공은 이렇게 깃발을 꽂는, 그래서 그 시장, 한국 시장에 게임이 들어갔는데 항상 2등을 하고 이 포지션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고 대단히 좀 인상적으로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초기 단계부터 완미세계에는 글로벌 진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나 또 네디즈 같은 경우는 M&A에 대한, 개발사에 대한 M&A까지 확장이 되면서 해외 시장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진출에 대한 그 니즈는 최근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훨씬 더 과거보다 강해졌다고, 특히 어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압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해외 시장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욕구입니다. 중국의 게임사들은 한국의 게임사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메이저 게임사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만 중소개발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기존에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창의적인 참신한 아이디어, 새로운 형태의 게임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게임 또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게임, 과거와는 다른 게임, 이런 게임에 대한 공통의 어떤 니즈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의 어떤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게임사들이 최근에 지금 한국의 개발사를 설립하려는 좀 많은 움직임, 즉 개발사 설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결국에는 자본을 가지고 한국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현재 게임의 전반 개발자의 상태, 그렇게들은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픽 등등에서 게임을 섬세하게 완성시키는 그 역량이 아직은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게임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즉
전체적인 많은 개발자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 개발사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게임 개발에 있어서 역시 아직은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역량이 한국 개발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양자가 결합을 시키고, 특히 최근에 중국 개발사들이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IP에 대한 획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P에 있어서는 일본 지금 IP들을 대량으로 지금 가져가다가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IP를 일본 IP뿐만 아니라 글로벌 IP를 획득을 해서 중국의 자본과 그리고 한국의 어떤 개발 역량과 기술 또는 아이디어 그리고 글로벌 IP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어떤 협력 모델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 자체가 한국도 중국도 상당히 어떤 그 정체되어 있는, 과거와는 달리 다이내미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 시장도 유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진화의 가능성, 게임 산업은 현재 과거와는 다른 모바일 게임 자체의 어떤 성숙 단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VR 게임이나 이런 점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새롭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또는 VR 같은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이 지금 필요한 단계가 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런 게임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